안녕하세요. 지하철 7호선 철산역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동굴을 여행하려고 하는데요. 철산역 2번 출구에서 오늘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2번 출구에서 직진하면 횡단보도가 나오는데요. 횡단보도 건너서 왼쪽으로 가면 버스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17번 버스를 타고 오늘의 여행지로 이동할 겁니다. 17번 버스 배차 간격은 16분 정도로 버스가 바로 도착하네요. 지하철역 앞이라 상당히 복잡하더군요.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시원하게 잘 달립니다. 주말에는 교통량이 아주 많으니까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철산역에서 30분 정도면 17번 버스 종점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오늘의 목적지 광명동굴입니다. 도심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동굴이 있다니 믿겨지지가 않으시죠? 앞에 보이는 핑크빛 건물은 광명시 업사이클 센터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내리다가 또 눈으로 바뀌더니 밤새 내린 새하얀 눈이 너무나 보기 좋네요. 오늘은 다행히 날씨도 춥지 않고 맑은 날씨에 분위기까지 좋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아름다운 풍경은 광명동굴 여행에 기대감을 한껏 더해주네요. 입장료는 성인 만원, 청소년 5,000원, 어린이 3,000원입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매표는 오후 5시까지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쉬는 날이니까요. 참고하세요. 이곳은 실제 광산이었는데요. 동굴 입구 옆에는 광부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광부상 옆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2015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시민 성금으로 이곳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동굴로 들어가 볼까요? 참, 인터넷으로 예매하신 분들도 입구 무인 매표소에서 발권을 하셔야 됩니다. 이곳은 1972년 일본이 자원 수탈을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금, 은, 동, 아연 등을 채광했던 곳으로 갱도 길이는 무려 7.8km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로 세계가 놀란 폐광의 기적을 변사또랑 함께 느껴보시죠. 조금 들어가면 바람길이 나오는데요. 이름처럼 차가운 바람이 몸을 움츠리게 만듭니다. 첫 번째 도착한 곳은 엄홀 광장인데요. 100년의 시 공간을 넘어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광장은 광명동굴 4개의 길이 만나는 동공으로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는 출발점입니다. 오른쪽 동굴로 들어가면 빛의 공간에 도착합니다. 어둠 속 아름다운 존재, 빛을 주제로 한 아트 프로젝트 공간으로 LED 조명쇼와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 동굴 예술의 전당입니다. 이곳은 빔 프로젝트로 빛을 쏘아 공연을 하는 곳인데요. 동굴 내부에 이렇게 큰 공간이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음향 효과도 너무 좋고 공연에 푹 빠지게 됩니다. 대략 5분 정도 공연이 진행되는데요. 동굴 벽에 360도 빛을 쏘아 정말로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공연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요.
도착하는 대로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분 정도면 공연이 끝납니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 소망의 초신성인데요. 방문객들의 소망을 담은 황금패를 전시 보관하는 곳입니다. 황금패는 소망의 길에 1년간 보관되어 방문객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황금패의 가격은 5,000원입니다. 수많은 황금패에 눈을 뗄 수가 없네요. 모든 이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곳 황금폭포는 높이 9m, 넓이 85m로 1.4톤의 지하 안반수가 폭포가 되어 웅장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걷다 보면 동굴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계단이 상당히 높아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번 내려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테마별로 만들어진 구간으로 볼거리가 많은 곳이니까요. 지하로 내려가다가 도착한 곳은 황금궁전인데요. 6개의 거대한 황금 기둥과 아이샤와 황금 망치가 있는 황금궁전은 아이샤를 만나 행운을 기원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애국돈도 많이 보이네요. 이곳은 광명동굴의 지하 호수인데요. 사경을 따라 설치된 LED와 지하 안반수가 만나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곳 물은 안반수 1급수로 끊임없이 쏟아나온다고 하네요. 이번에 도착한 곳은 판타지 외타 갤러리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왔던 용과 골룸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실제 반지의 제왕을 만든 영화 제작사에서 2달간 직접 제작을 한 모형이라고 하네요. 용의 길이는 무려 41m나 되는데요. 동굴에서 실제로 용을 만난 느낌입니다. 용과 골룸의 퀄리티가 아주 돋보이는 조형물이네요. 이 계단은 불로장생 계단으로 한 계단 오를 때마다 4초씩 수명 연장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계단은 꼭 올라가 보세요. 계단이 좀 많기는 하지만 그리 힘들지는 않습니다. 아이들도 올라가니까요. 이곳을 통과하면 늙지 않고 불로 장생을 한다는 불로문도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이 동굴을 새우젓 보관소로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근대 역사관인데요. 일제강점기 징용무가 수탈의 역사 현장으로 광부의 노동 현장을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갱도 디오라마 사진 인물 모형을 통해 광명동굴의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용했던 공구도 진열되어 있네요. 이곳은 동굴 식물원입니다. 수족관에서 분해된 물고기의 배설물과 유기물이 물과 함께 식물의 영양분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이곳 물은 지하 천연 안반수로 1급수라고 하는데요. 지하에서 끌어올려 광명동굴 여러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치 폭포에서 흐르는 물소리 같네요. 이번에 도착한 곳은 연중 12도를 유지하고 있는 길이 194m의 와인 동굴입니다. 와인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광명시는 와인 동굴을 통해 대한민국 국산 와인의 메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닥에 선명한 미디어, 아트, 그래픽 영상이 인상적입니다. 예전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이네요. 이곳에는 무주, 부안, 천안, 단양 등 각 지역의 와인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원하는 와인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와인 코너를 지나면 동굴 바닥에는 음악과 함께 환상적인 미디어, 그래픽 아트가 펼쳐집니다. 마치 꿈속을 걷는 느낌이네요. 걸어가면서 감상해 볼까요? 이번에는 꽃길을 걸어갑니다. 이번에는 바닷가로 바뀌네요. 계속 바뀌는 그림에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와인 동굴이 끝날 때쯤 동굴 관람도 끝이 납니다. 광명 동굴의 관람은 여기까지라고 하네요. 아쉽지만 발길을 돌립니다. 나갈 때도 한 번 더 꽃길 위로 걸어서 나갑니다. 다양하게 테마별 구간으로 꾸며놓은 동굴을 돌아보고 다시 4개의 길이 만나는 엄홀 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과 연인들에게 사계절 내내 인기 좋은 이곳 한번 와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 만들어갑니다.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광명동굴 여행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2시간 만에 바깥 세상으로 나옵니다.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반갑네요.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여행 계획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공장장 변사또였습니다. 다시 17번 버스로 돌아갑니다. 이번 주말 대중교통으로 광명동굴 여행 계획 어떠신가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